별들의 매매리그 순위 보겠습니다. 1위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5% 가까이 증가하면서 1위로 등극했습니다. 수익률은 8.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박승용 전문가입니다. 6.73%의 수익률, 2위로 한 계단 후퇴하면서 현재 한 계단 내려앉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위는 이원용 전문가입니다. 수익률이 증가가 됐습니다. 1.59%의 수익률로 순위도 한 계단 뛰었습니다. 4위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1.52% 수익률이 소폭 증가했지만 순위는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5위에서 8위까지의 순위 보겠습니다. 5위는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손실폭이 크게 축소가 되면서 순위가 3계단 상승했습니다. 2.44%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기현 전문가 손실폭이 좀 더 확대가 되면서 3.72%의 마이너스 수익률로 6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위는 이재호 전문가로 3.74% 손실 구간이고 8위는 이승준 전문가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100일 동안 100% 수익률에 도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많이 순위도 바뀌고 수익률도 바뀌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순위와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1위가 바뀌었습니다. 조용구 전문가가 1위로 올라섰는데요. 그 조용구 전문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정말 이번 리그 꼴찌에서 시작을 하셔서 1위까지 올라오셨어요. 정말 이래서 조용구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상당히 많이 수익률이 뛰셨는데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지난주 매매 어떠셨습니까? 금요일 매매가 사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수익률이 좀 비상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좀 많이 받았었는데 특별히 매매를 한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금요일날 아마 이제 코스닥장이 1% 이상 좀 무너지면서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전략은 현금을 가지고 낚시를 하듯이 마치 밑에서 한 마이너스 5%, 10%씩 빠지는 종목을 저점에서 분명히 매수를 하면은 마감 때는 분명히 올라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접근을 했고 그렇게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수익이 좀 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네오이즈 인터넷을 좀 보유해서 이제 이번 주까지만 보려고 했었는데 운 좋게 또 돌발적인 호재가 좀 갑자기 터져버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또 상한가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대회 초반에 가장 좀 마음고생을 했던 게 이제 아로마 소프트가 상당한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또 금요일 날 갑자기 빠지다가 마감 때는 또 갑자기 좀 들어올려가지고 마감이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운이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보유 종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조용구 전문가의 보유 종목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 지금 3%대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도 1%대 수익입니다. 성우하이텍 1% 수익, 네오이즈 인터넷 11% 수익 구간입니다. 세아가 34% 무려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나이 6%대 수익률이고요. 조이맥스 5% 이상 수익 구간입니다. 캠트로닉스도 16%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로라, 아로마소프트 역시 9%대 각각 수익률이 집계가 되면서 이렇게 10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이 더 늘었네요. 그동안의 종목 수를 더 늘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0종목까지 이제는 확대가 됐는데 특이한 점은 모두 다 수익 구간이고 여기서 또 세아는 뭐 30% 이상의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요일 보니까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 서울반도체, 성우하이텍 이렇게 새로 매수에 좀 들어가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일단 제가 이제 종목을 항상 좀 많이 편입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이게 사실 혼자서만 좋자고 그냥 좋아라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이 투자에 좀 힌트를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회 초반에는 사실 도움이 되기는커녕 좀 도움이 안 됐던 부분도 사실 좀 많았던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좀 불편한데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편입을 해서 대회가 좀 끝날 때까지 가져가는 것도 참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이고 이번에 성우하이텍과 서울반도체라는 이 두 종목을 편입한 계기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 쪽 업황을 제가 이제 잠잠히 살펴보니까
뭐 환율에 대한 핑계와 그리고 최근에 연비 사건들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폭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2010년하고 2011년 넘어오는 과정에서 중국 쪽에다가 공장을 상당히 좀 많이 지은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다 자동차 수출할 때 그 센카쿠 열도 그 파문 때문에 사실 뭐 자동차 수출이 막 90% 이상 감소했다라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여러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값비싼 자동차에 대한 수요보다는 가격은 좀 낮고 좀 성능은 좀 괜찮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를 상대적으로 좀 이제 선호하는 현상들이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중국 쪽의 공장에서 또 생산되는 그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의 마진율 자체도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자동차 쪽에 수출 성장이 만약에 10%에서 15% 정도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환율이라든가 이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효과들을 좀 상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경제 침체가 분명히 계속 좀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만 IT 쪽하고 자동차 쪽은 계속 좀 성장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편입을 했고 서울 반도체는 말 그대로 그겁니다.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백열등 자체를 이제 어떻게 수입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이제 법적 규제가 좀 점점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력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도 사실상 고민되는 그런 이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근에 LED 포럼 쪽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보니까 내년에 LED 업황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을 좀 관심권에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편집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기술적인 반등을 노린 매매 전략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시면서 종목을 선택을 하셨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점을 봐야 될지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들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하나, 재정절벽 및 이번 주 FOMC 회의. 둘, 거래소 코스닥 기관 매매 동향. 셋,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주목.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재정절벽 및 이번 주 FOMC 회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지금 임박한 그 상황인데 여전히 뭐 정치권에서는 해결 가능성이 또 별로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는데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이 좀 끝나잖아요. 그러면 또 어떤 또 부양책이 발표될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시각이신가요? 이거 뭐 매주 들고 나오는 네. 이슈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더 새로운 그런 내용이 또 없어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계속 그냥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계속 치격적 싸우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 이게 뭐 특별한 그런 이제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사실 우리 전문가들이라든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좀 있을 뿐이지 이게 근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계속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뭐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항상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잘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돌발적으로 또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면은 또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확정되어서 뭔가 생각하지 말고 항상 경계를 하자라는 그런 이제 저는 의견이고요. FOMC 회의에서는 아마 국채 매입 쪽으로 이제 분명히 방향을 좀 잡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들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특별한 부양책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종료가 돼서 그걸 연장을 하는데 그냥 뭐 동일하게 비슷한 그런 방법으로 그냥 좀 계속 추진을 하지 않을까. 새로운 뭔가 좀 뭐 서프라이즈한 그런 대응은 분명히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기존에 하던 그대로 그냥 연장해서 좀 끌고 갈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FOMC 회의도 이렇게 주식 시장을 부양시킬 만한 대단한 이슈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 밖에도 뭐 경제 성장률과 물가, 뭐 실업률에 대해서 또 FRB에서 어떻게 의견들이 나오는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기관 매매 동향. 기관 투자자들이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은 최근에 사고 있는데 기관의 이 매매 동향 보면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눈에 띄잖아요. 계속적으로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떨까요? 이게 참 이번 주가 이제 저는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에 사실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재정절벽에 대한 이슈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2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재정 절벽 이슈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0포인트 넘어가는 거는 좀 이제 순간적인 그런 이제 단기 상승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너무 좀 너무 과매도 국면이 아닌가, 코스닥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뭐 우스개 이야기지만, 금요일날 좀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하나를 좀 들었는데, 어떤 이제 그 증권사 기관 투자자가 밥을 먹고 오니까 주식이 팔려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뭔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 코스닥의 보유 종목을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다 이제 로스컷을 걸어놓고 잠시 외출을 밥 먹고 이렇게 왔는데, 나갔다 와보니까 다 이제 팔려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또 일부 업종의 종목도 급하게 사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조금 이성을 잃은 그런 이제 매매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별매에서는 이제 저점에서 분명히 잘만 잡으면은 단기간에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매매 동향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에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가 이제 구체적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거래소 쪽은 좀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닥을 어느 정도 이중바닥, 지난달의 저점과 이번 달의 저점을 좀 잡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매매 동향이 조금 다시 크로스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또 오늘장의 모습이 또 기대가 되네요. 자,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주목.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 사흘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5,000개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누적상으로 보니까 매매 동향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달 그리고 올 초까지, 그러니까 이번 달 초까지도 동향 그 누적으로 이제 하방을 좀 겨냥을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상방으로 좀 포지션 좀 겨냥된, 좀 전환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떠하게 뭐 큰 상승이라든가 큰 하락을 겨냥하고 있는 포지션은 절대적으로 좀 아니라고 봐야 되겠는데, 일단 그 하방에서 좀 상방으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을 일단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단지 이제 이런 포지션이 유지가 되면 이번 주 뭐 만기일까지도 뭐 조용히 좀 지나갈 가능성이 있겠으나, 혹시라도 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슈에서 나왔던 재정절벽 이슈가 혹시 또 잘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또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유입됐던 매수 대부분이 거래소 쪽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가 장중에 만약에 5,000계약 이상 매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또 이제 베이시스 훼손되면서 프로그램 매물도 나올 수 있으므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것도 계속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재정절벽 연내 타결 기대는 있는데 이게 정말 그렇게 마무리가 좀 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매 동향과 더불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좀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의 매매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오늘 뭐 매매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알쏭달쏭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거래소 쪽의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이 거래소가 올라가 봐야 기술적 반등이 얼마나 나올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거래소 쪽의 주식보다는 역시 저는 좀 코스닥을 좀 겨냥을 하고 싶습니다. 그 코스닥의 펀더멘털만 분석을 해보면 참 좋은 종목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너무 과열 양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매도 국면에 놓여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현금 비중은 이제 혹시라도 돌발적인 그런 이슈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은 좀 20, 30%를 계속 유지를 하자라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종목, 업종은 또 어느 쪽인가요? 네, 종목을 제가 오늘 매주 가져왔었다가 오늘은 좀 못 가져왔습니다. 너무 알쏭달쏭 해가지고요. 괜히 잘못 가져나오다가 피해만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매 예정 종목은 일단은 못 가져왔고요. IT와 자동차 쪽을 아마 제가 당분간 계속 좀 주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쪽 업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은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 업종 쪽에 수혜가 클 겁니다. 그 중국 쪽에 증설했던 그 공장들이 가동 자체가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타이밍에 가동이 본격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중소형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이 3분기에서 4분기 넘어가는 타이밍에 아마 지나치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IT 쪽과 자동차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코스닥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너무 과하게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그쪽도 업종 무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가지고 계신 이 종목 중에서 수익이 또 많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구 전문가의 매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체크해봐야 될 점들, 주요 일정들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